아,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게 처음 따시게 되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진짜 공부만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아무런 뭐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원룸 직접 살고 있는 뭐 원룸 계약이나 몇 번 해봤지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땄는데 뭐 일단은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 되겠죠. 처음부터 뭐 부동산을 오픈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신 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참 되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취직이라는 거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법인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뭐 직원이 거의 20명 정도 되는 법인 부동산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실 배운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해요. 오늘은 그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격증 대여 자체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런 경우들은 있죠.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셨는데 뭐 30년 동안 하셨는데 자격증은 없다. 그래서 자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사실 친척 간에도 자격증 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일이 터지면 크게 터지고 자격증을 건 소장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뒤집어 쓰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네 부동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흔한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격증 대여 소장 되게 많습니다. 일명 뭐 바지 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자격증은 있는데 개업하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소개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자격증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저도 사실 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시세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 10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더 주는 데도 있고 더 작게 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100이라고 치고 그냥 일반적인 동네 부동산에서 월 100만 원을 준다. 저도 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서 안 되는 게 일이 터졌을 때는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개업 소장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자격증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등록된 인장까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도장을 찍게 되면 본인이 계약한 게 되는 거예요. 중개사고가 터지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도장이니까 대여를 해준 사람이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뭐 그럴 일은 없다. 뭐 잘 아는 사람이고 뭐 하지만 진짜 큰일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뢰가 두터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받다가 몇천만 원짜리 한번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억 단위로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세는 뭐 100만 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법인 부동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 되면 되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맨들. 다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가맨들은 되게 조금 경쟁도 너무 심하고, 자격증 자체도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5%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 부동산도 처음에 제가 일했었던 20명 정도의 중개사가,
중개 보조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개 보조원이라는 거는 개나 소나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들 그냥 취직하면 아무나 해주죠. 나이 상관없이 뭐 일하고 싶다 하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직급 뭐 줄까? 차장, 부장, 뭐 이사, 나이 좀 있으면 이사, 뭐 좀 젊은 사람은 과장, 아무거나 달아줘요. 그런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대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애가 어리버리하고 일도 한번 안 해봤어. 그러면은 달라붙습니다. 똥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처음에 뭐 밥 사주고 담배 피러 가자 하고 막 잘해주거든요. 물건도 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싹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빌리가 쓰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다. 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격증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100만 원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니 하던 일 다 하고 그냥 100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근데 네가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일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가 계약하는 건 네가 다 먹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근데 절대 공짜는 없어요. 결국에 저한테 그거를 제안했던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이제 도배장판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뭐 인테리어 업자까지는 안 되지만 동네에서 장판을 하는 그런 집. 조그만 부동산 같이 하면서 자기가 월세 놓고 뭐 도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곳이었는데 뭐 바지 소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만만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사람 석 달 안 돼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간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하는 요 얘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지역주택조합의 대표를 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일을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됐던 사람들이 몇 있죠.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일한 경험도 있고, 뭐, 분양 업무도 해봤고, 모델하우스 일도 해봤고, 이러니까, 아는 선배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 지역주택 조합에 이제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역주택 조합의 대표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답니다. 그게 뭐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대표 자체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가지고 바지 소장이 필요한 건데 바지 소장까지가 아니고 이제 주택조합의 대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는 그 사업에서 그냥 고용인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되게 뭐 거창할 수도 있는데 대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들었죠. 분양 업무 일도 해봤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을 써야 돼 직원들도 써야 되는데 대표 직함 가지고 그냥 직원으로 사용하면서 월급도 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월급에는 그냥 일하는 월급 플러스 자격증 대여가 녹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부동산 개업을 한 지가 2달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래저래 경험을 한번 해보다가 조금 늦게 개업을 한 경우인데 개업을 하자마자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픈하게 되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되게 이제 힘들어 할 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선배는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조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저도 좋게 봤고 뭐 쓸모도 있고 하니까 저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400을 제안을 받았어요. 네가 자격증도 빌려주고 여기서 일을 하면 다 해서 4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쪽에서 일도 오래 하셨고
되게 믿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그 주택조합의 실질적인 오너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놀러 갔는데 정말 그쪽에서는 좀 급박했는가 봐요. 바지 대표로 데리고 있던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비용을 자꾸 이제 올리게 된 거죠. 얼마를 달라고 하다가 더 달라 그러고 뭐 나중에는 법인카드 달라 그러고 나중에 차 뽑아 달라 그러고 그쪽 돌아가는 걸 아니까 이만큼 요구해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잘라내고 말 잘 듣는 젊은 애로 한번 쓰고 싶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으로도 쓰면서 대표도 시키고 뭐 그러면은 이제 돈 주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으니까 처음에 400을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작아서가 아니라 개업을 한 지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가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1년, 2년은 해보고 다른 일을 해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되게 급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500으로 올려주겠다. 같이 일을 하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불안한 요소는 없다.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지역주택조합들 보면 감빵 많이 갑니다. 대표들 맨날 하는 일이 소송이고요. 민원이고 소송이고 뭐 횡령하고 뭐 일이 많죠.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 말이 많은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합니다. 아무튼 지역주택조합이었고요. 500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개업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렇다 이러니까 그 사무실 자체를 그 지역주택조합 안에 사무실을 꾸려줄 테니까 그쪽에 와서 대표를 하고 공인중개사 뭐 일을 별도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 아니고 그냥 500을 주겠다는 거예요. 니는 니 할 일을 하고 그냥 자격증만 빌려달라. 500을 주겠다. 400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조건이죠. 400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격증 빌려주고 400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 500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잘 아는 부동산에 이제 여러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금액이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70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되게 흔들렸어요. 한 달에 700만 원을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그 월급으로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으로서는. 근데 700을 제안을 받았고, 진짜 힘들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들의 여러 좀 친하신 분들한테 조금 여쭤봤어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조금 이 정도 돈이면 솔깃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700은 무슨 700이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 2천만 원 정도 주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 700만 원 너무 우습다. 네가 잘 모르니까 니를 이용하는 것 같다. 정말 위험한 자리다. 근데 2천만 원 정도 주면 그 위험을 감소하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한 달에 2천만 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돌아가는 비용 자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생각해 보니까 그 비용이 2천만 원, 저도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HQ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절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이 6개월이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안 되고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세한 연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표도 바지 대표였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있는. 항상 이 대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99명은 잘 돈을 받고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있지만 한 명이 사고가 터져요. 그게 본인일 수도 있고 작은 정말 이 터지면 내가 책임 다 진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정말 나 몰라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제안들을 받게 돼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일 터지면 계약 내야 되는 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랑 제가 분양 업무하고 했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